검둥골. 근데 우리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검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역을 표영삼 선생이 이 산을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배월 선생이 동학에 입도하기 전부터 입도한 후 1864년까지 사시던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아래에서 머슴도 살고 여번 가야 되는 종입공장에 심부름꾼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가정을 꾸려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내야 되니까 이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기록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화전을 하시지 않았나. 산에서 농토가 없으니까 이 산에 들어가서 화전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찾을 때 기록에 의하면은 경주에서 수원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고 와서 여기 와서 아침 저녁으로 수련을 하는데 이 웅동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겨울도 없이 씻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웅동이를 찾았습니다. 웅동이하고 사람이 사는 집에는 감나무를 심어요. 감나무 많이 보셨죠? 네. 그 감나무를 중심으로 담들이 쌓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병의삼 선생이 왔을 때에는 4가구인지 5가구가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 언제부터 마을이 여기 있었느냐. 배월 선생이 살았다는 건 그분들도 모릅니다. 1970년이니까 100년 이상 세월이 지났으니까 누가 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명이 검둥골, 검곡이라는 얘기를 듣고 골 하는 것을 이제 골은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이 아닙니다. 골은 한문에 곡이 변해서 골이 된 거예요. 근데 골보다 더 작은 건 동입니다. 동. 무주구천 동. 동은 물줄기가 처음 시작한 것을 동이라고 그래요. 삼수 옆에다 한가위 동 떠졌잖아요. 물줄기가 처음 시작되니까 더 깊은 골자고리가 되겠죠. 근데 순수 우리말로 골이나 동에 해당되는 말은 실이라 그래요. 실. 경상도나 충청도 어디 가면 무슨 실, 닭실 무슨 실 있잖아요. 그 실이 골자고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순수 우리말은 없어지고 골이라는 말로 남았어요. 여기는 이제 검둥골, 혹은 검곡, 검을 이 칼검자를 썼는데 컴컴하고 산이 깊으니까 검둥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검둥을 칼검자로 검이라 했고 골을 곡이라 써서 검곡이라고 표기가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셔서 경주에서 배우고 온 것을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내라는 제자를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걸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는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이 앉아있지만 집에 가보면 배운 걸 그대로 실행을 하더라. 아내 같은 사람이 없더라. 공자가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 아내가 일찍 죽으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참 공자가 안타까운 마음이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이 배월 선생은 수원 선생의 가르침을 여기 와서 그대로 실행을 하냐고 똑같이 수련하고 마음 쓰이며 살아가며 그걸 똑같이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이 많지를 못해요. 거의 이제 무식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서당을 다녀서 오늘 우리가 한문하는 정도는 다 하시는데 옛날 선비들이 볼 때는 한문으로 편지도 쓰고 문장도 쓰잖아요. 그런 걸 못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월 선생의 가르침은 말을 하면은 그 밑에 제자 중에서 한문에 문식이 있는 사람이 전부 받았었습니다. 그러느냐고 조금씩 잘못된 것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받아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느 새벽에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갔더니 하늘에서 말소리가 확 들려왔어요. 천어를 들었다. 근데 그게 이제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은 너의 따뜻한 몸이 해를 입힐 것이다.
그 양신소해, 양신이라는 것은 따뜻한 몸이에요. 따뜻한 몸의 소해, 해를 있는 것은 우급한천지라니까 갑자기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려면 조금 발로서 몸에 적응을 시켜 들어가지 확 들어가지 마라 그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수은 선생은 전라도 은저감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은저감에서 경주로 오셨어요. 너무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그 집 가면은 선생님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이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주 현서에 박대여라는 사람의 집을 들어갔더니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 너 내가 여기 왔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저는 듣지 못했지만 너무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사람이 간절하면 만나잖아요. 보고 싶어서 여기 오면 뵐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지간에 만나서 첫 마디 뭐합니까? 너 그동안에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게 물어보는 게 선생님의 도리잖아요. 어떻게 공부했느냐? 제가 공부를 하는데 기름 반종일 가지고 15일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어가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내가 한 말이다. 근데 내가 한 말이라서는 수은 선생이 하늘님 마음을 회복한 사람이니까 그 말은 하늘님의 말씀과 똑같으니까 이 우주의 모든 기운이 하늘 기운이니까 같이 들려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거는 조화의 큰 효용이다. 그래서 조화. 근데 조화라는 것을 논학문하면 조화자 무의하라 그랬어요. 조화라는 것은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무의하는 뭐냐면 하늘님의 작용입니다. 하늘님이 인위적으로 꽃을 피우고 인위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늘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늘님의 힘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런 인정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포독을 해라. 그냥 포독이란 말은 이 천도교에서는 하늘님의 덕을 나눠준다는 뜻으로서 일반 그 종교의 포교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포독을 하는데 내가 하늘님의 덕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자격이 됐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제주에서 일하면서 심부름을 영의 영덕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원체 사람이 좋으니까 많이 친했어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영의 영덕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포독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갈 손봉조라는 집에서 수은 선생님께서 접주를 정해주는데 해월 선생은 접주를 안 정했어요. 해월 선생이 포도가를 오명철이라는 사람은 접주를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월 선생에게 접주를 전부통과할 수 있는 대도를 승임하기 위해서 앉았다고 저는 판단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해월 선생이 35년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그 백두대간 산속을 50몇 군데를 도망다니면서 살면서 그냥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동학을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조직을 만드는 건 더 힘들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에서의 공부한 것이 그런 수은 선생은 대단한 분이죠. 돈 한 푼 없이 가난해요. 학식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 대도를 승임한다는 것은 수은 선생의 눈이 공자님이 아내를 바라다 보는 것과 같이 바로 해월 선생을 그렇게 바라다 보시고 네가 내 뜻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하고는 대도를 승임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아래 뭐 그 학식이 많은 사람, 있고, 돈이 많은 사람. 아니, 수은 선생이 전라도 남원으로 가신 이유는 뭐냐? 제자 중에 최자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약재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약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 남원밖에 그 사람이 약국이에요. 약국으로 갔다고. 그러니까는 최자원이 거길 가면은 나하고 거래를 하는 약국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은 선생님한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거든. 그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약재장도 있고 한문이 능한 강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무식하고 가난하고 내일의 저속거리를 걱정하는 해오리를이라는 분에게 대도를 승임한 것은 바로 그것은 수은선생의 탁월한 안목이고 이 검등골에서의 검곡에서의 얼마나 깊은 수련을 했는가 하는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곡의 의미는 그런 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